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뭐 놀 건 좀 놀았고, 이제 다시 슬슬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다우지수가 급락하면서 마감한 거에 대한 생각도 좀 떠오르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뭐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저의 지난 1년 반가량에 대한 뭐 어떤 자기 반성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 반성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제목은 토막난 계좌의 이유입니다. 왜 계좌가 토막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1년 반 동안에 일단 코스닥 150 지수를 갖고 왔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선은 198% 수익을 내고 나온 게 1월 8일이었나쯤 됐습니다. 18년 1월 8일인가? 하여튼 뭐 1월 하여튼 여기쯤에서 팔았어요. 매도하고 나서 수익 내고 나서 이런 급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한참 저때 당시 지속 중이었고 파월 의장은 그때 당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4%가 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한 1년은 더 하는데 2018년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이거 2019년에는 금리가 한 최소한 3.5%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보자.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제2의 버블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짧게 나오고 2019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2019년 8월 여기나 뭐 8월쯤이나 뭐 하여튼 2019년 중순쯤이 되면 금융위기가 나겠구나.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때 주식 팔고 인버스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쌍바닥을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저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나서 주식 매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오르더라고요. 여기서 못 올라. 사실 요때 제가 좀 못 오르는 걸 보고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근데 매도하지 않은 게 당시에 이제 제가 백두산 금융연구소 이 방송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대세 상승 온다고 바락바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마 여러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매도하고 나가자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이때 매도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좀 느낌이 이상해. 근데 아무튼 매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근데 솔직히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조금 매기는 걸로는 미국 성장도 너무나 좋았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심지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가볍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스닥 지수 여기 쌍바닥 나왔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3바닥까지 나오려고 여기쯤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나 보다 급락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대출 받아서 물타기를 좀 했죠. 네, 물타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제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폭락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도 투매 뭐 폭락이 나오면서 이날의 저점을 이렇게 박살내게 되고 사실상 이 10월 달부터 해서 이 10월 달에 요때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10월 달에 급락이 나온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최근에 급락까지 결국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달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식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약간 좀 변곡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개박살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이 1년 더 침체를 겪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개기고 있는 게 제 상황입니다. 뭐 대출 이자를 낸 지는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고요. 몇 달 더 있으면 1년이겠죠. 그리고 뭐 계좌는 현재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정말 깝깝하죠? 이렇게 제 계좌가 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이렇게 그 실패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뭐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결론은 모르니까 뭐 실패라고 하지는 뭐 좀 빠를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뭐 매수 타이밍이나 하여튼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써놨죠. 총체적인 난국이었어. 일단 지금 제 계좌가 토막이 나 있고 박살이 나 있는 데는 이 모든 잘못된 판단들과 잘못된 결정들이 결국 섞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끄럽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란 이슈를 너무 개똥으로 보기도 했고, 트럼프란 사람을 너무 개똥으로 보기도 했고요. 매수한 타이밍,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가 몰빵 안 하고 대출만 안 받았으면 지금 괜찮지 않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비중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미스였고요. 또 그리고 야, 이거 상황 봐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미국이 한 2.5%좀 올리면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사고가 굳어 있었네. 그게 너의 실패의 원인이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 난국이 펼쳐졌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죠. 깝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저의 투자 방법이나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경험 부족과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모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타이밍이나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 사고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난 작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할 만한, 네가 왜 몰빵을 했냐라든가, 왜 생각을 빨리 유연하게 바꾸지 않았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의 하나의 제 사업의 하나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건 솔직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하면 일단 ETF를 하면 몰빵을 들어갑니다.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 제가 198%를 몰빵으로 앉아서 먹고 있는 것도 유연한 사고였으면 제가 198%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악재 팡팡 터졌는데, 그죠? 사고가 경직돼 있으니까 먹더라도 많이 먹는 거고 까이더라도 많이 까이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몰빵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부자가 되고 한 번에 거지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저는 어떤 장점이나 단점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빵을 하거나 어떠한 사고가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단점, 이렇게 추세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한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타이밍을 맞게 타고 판단력이 만약 맞았다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장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한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떤 현재로서의 실패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경험 부족. 어떤 경험이 모자랐냐면은 제가 주식을 비록 10년을 하긴 했지만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어떠한 금리의 변화, 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 입문한 거는 미국 금리가 계속 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건 사실상 제 10년 주식 인생에서 처음 겪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겪은 금리 인하도 제 주식 역사상 처음 겪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좀 주위에 좀 어떤 이런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을 많이 겪어본 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은 제가 좀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심지어 금리가 2.25, 2.5%까지 올라갔을 때 파월은 더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엔 미중무역 분쟁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2.5도 모자라다, 3.5까지 중장기적으로 올릴 거다라는 게 파월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와선 그게 완전 순 개소리가 됐죠. 파워르장 자체도 미래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제가 어떤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진짜 오랜 경험을 가진 투자자분이 계셔서 금리 인상에서 인하 사이클로 넘어갈 때는 예전에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더라 라는 그런 좀 힌트를 얻었더라면은, 저도 어쩌면은 좀 손절이라는 걸 하고 방향을 좀 바꿔 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현금 흐름, 그죠? 지금 뭐 제가 맨 처음에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작년에 돈을 벌어놓고 한 뭐 일이 잘못돼봤자 제가 봤을 때 2년이다. 2년 정도 계길 거를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 일단 주식 사놓고 계기자, 가능한 매매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IMF 이후로 갑자기 이런 일 처음이죠. IMF 이후로 이렇게 길게 주식이 빠진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당시에 좀 2년이란 넉넉한 시간을 잡았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그죠? 이제 좀 유동성이 떨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지는, 이자 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제가 또 이런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뭘 할 거냐면은, 몰빵까지는 아니고 한 계좌의 90% 정도는 그거 주포 넣어놓고, 한 10% 정도는 남겨놨다가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요. 현금 흐름의 중요성,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쨌든 아무리 2년치 생활비라는 걸 남겨놨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매매를 몇 번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기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한 이제 제가 작년에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개고생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뭐 제가 느낀 건 이런 점들입니다. 예, 경험이 좀 부족했고, 현금 흐름 같은 게 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게 좀 제일 약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튼 월요일 날도 좋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날 한 밤 11시 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 전환도 했었는데, 세상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누워서 TV 리모컨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뭐 마이너스 2%대 마감을 했는데, 하여튼 또 월요일 날도 또 견뎌 봅시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예, 거의 다 와가. 1년 반, 2년이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어떠한 뭐 판단의 미스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도 어떤 미스로 인해서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기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까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시고, 다음번엔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부끄럽지만 제 실수에 관해서 좀 까발려 봤고요. 하여튼 내일 또 시황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